7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매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아닌 것은 이 중에 지지체는 96페이지 보시게 되면 노란색 교재 96페이지 보시게 되면 효소 고정화에 사용하는 지지 물질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러한 녀석들이 지지체와 관련이 되어져 있고 캐리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어로는 캐리어. 활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액티베이터라고 이야기하고 효소의 활성을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거죠. 활성시켜주는 거죠. 더 좋게 해주는 거죠. 8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효소 활성화 그 두 번째 줄 볼트체에 존재하죠. 효소 활성화 엔자임 액티베이터. 효소 활성의 중요한 거고, 정진제라고 하는 키워드는 노란색 교재에서는 제가 아직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증점제 또한 마찬가지고, 정진제 같은 경우는 효소 활성을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점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점도를 높이는 데 사용이 되어지는 물질로 검색을 해보게 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 활성과 점성은 크게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71번의 정답은 1번으로 하겠습니다. 72번 효소의 저해 반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효소의 저해 반응과 관련되어진 것은 교재 8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교재 80페이지 3-2-3-2 저해 반응에서의 효소 속도론, 옆에 볼트체 효소 이니비터 효소 저해제. 그 줄 끝에 보시게 되면 비가역적 저해제는 중금속, 납, 카드뮴, 숭 등과 같이 효소와 결합하여 안정한 결합물을 형성하고 그 결과 효소 활성도를 감소시킨다. 이와 같은 효소 저해 반응은 EDTA 구연산과 같은 킬레인제에 의하면 가역화된다. 그 밑에 달라 괄호에 둘까요? 경쟁적 저해 괄호에 두시고,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죠. 비경쟁적 저해 괄호에 두시고, 비경쟁적 저해 괄호에 두시고, 82페이지 제 3-28번씩 위에 보시면 반경쟁적 저해 존재하죠. 반경쟁적 저해 체크해 두세요. 크게 저해는 세 가지: 경쟁적 저해, 비경쟁적 저해, 반경쟁적 저해가 존재합니다. 경쟁적 저해 옆에 볼까요? 기질 유사체이며 효소의 활성 부위에 기질과 경쟁적으로 결합한다. 그래서 그 밑에 식 보시게 되면 3-20번씩 보시게 되면 E 플러스 S 효소와 기질이 결합하여 ES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 S가 결합하는 활성 부위에 기질 유사체인 저해제 I가 결합하죠. 그래서 ES 또는 EI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식 3-22번씩 한번 체크해 두시고,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식 또한 체크해 두시고, 두 번째 줄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질 농도를 높임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경쟁적 저해는 기질 농도를 높임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비경쟁적 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질과의 유사성이 없다. 옆에 저해제는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결합한다.
알로스테릭 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옆에 기질의 효소에 대한 친화성을 감소시킨다. 다른 자리에 결합함으로 해서 효소의 일부 컨포메이션을 약간 변화시켜서 원래 효소의 기질이 결합 부위,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것을 영향을 미쳐서 감소시킨다. 그래서 3-24번식을 보시면 20번식과 조금 차이가 있죠. 저해제인 I가 결합하는 부위와 S가 결합하는 부위가 서로 다른 부위죠. 그래서 이 SI 컴플렉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S가 결합하고 I가 결합할 수도 있고, 이 I가 결합하고 난 다음에 S가 결합할 수도 있는 거죠. 잘 보아 두셨으면 좋겠고, 아래쪽에 식 나오죠. 그래프 나오죠. 그래프 피겨 3-10번씩. A번 경쟁적 저희는 Vmax 분의 1은 똑같죠. 어느 부위가 똑같은지 잘 보시고, B번에 비경쟁적 저희죠. Non-competitive는 비경쟁적 저희 Kn 값이 동일합니다. 조금 전에 거의 친화성을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약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Kn 값은 일치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반경쟁적 저희는 둘 다 바뀌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 3-27번식 제일 밑에 비경쟁적 저해의 실제 효과는 Vmax는 감소하고 고농도의 기질로는 비경쟁적 저해를 극복할 수 없다. 반경쟁적 저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ES 복합체가 형성이 되어 난 후에 I가 저해제가 결합합니다. 그래서 ES가 형성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I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I 컴플렉스는 없습니다. 비경쟁적 저해와 달리.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게 되면 Vmax와 K에 모두 감소한다. 둘 다 변한다는 거죠. 체크해 두시고 기질 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볼드체 기질 저해 반응. 맨 앞에 기질의 농도가 높은 경우 오히려 효소 반응을 저해하기도 한다. 기질 저해 반응 서브스트레이트 이니비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림 식 3-33A번 봐두시고, 다음 페이지 3-11번 그림 또한 체크해 두시고, 3-35번 바로 위에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질의 농도가 낮은 경우 저해 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3-37번식 위에 기질의 농도가 높은 경우 저해 반응이 주로 압도한다. 3-39번식 봐주시고, 그 바로 위에, 바로 두 줄 위에 최대 반응 속도를 갖게 하는 기질의 농도는 3-39번씩입니다. 그래서 72번 문제를 보기를 보게 되면 경쟁적 저해는 일반적으로 기질 유사체이다. 맞죠? 기질 자리 S가 결합하는 자리에 대신 결합할 수 있죠. 비경쟁적 저해는 기질 유사성과 관련이 없죠. 맞습니다. 경쟁적 저해는 기질의 농도를 낮춤으로써 극복하는 게 아니라 높임으로써 극복하는 거였죠. 3번이 아니었고, 중금속에 의한 비가역적 저해 반응은 킬레이팅 에이전트를 이용하면 가역화할 수 있다. 맞았죠? 그래서 7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7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 고정화 방법 중 포괄법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지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 고정화와 관련되어진 부분은 교재 9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화 효소 시스템이 나오고, 포괄법이 엔테랩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두기입니다.
가두기는 격자 가두기와 두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자 가두기, 미세 캡슐화를 포함한 막 가두기가 존재하고 그 밑에 달라. 그 밑에 줄 효소 고정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격자는 보통 칼슘 알지네이트, 아가, 카파카라기나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콜라겐과 같은 고분자 옆에 다공성 요업 재료, 규조토와 같은 고체 격자 등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활성탄은 X 해두세요. 일반적으로 시험을 문제에서 활성탄은 가두기보다는 다음 페이지에 아래쪽에 나오는 표면 고정화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가두기, 포괄법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지지체는 폴리아크릴아마이드입니다. 그래서 7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74번 화학 촉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6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촉매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 줄 보도록 할까요? 효소는 기질과 결합하여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면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주는 역할을 한다. 화학 촉매를 뿐만 아니라 생촉매인 효소 또한을 포함한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줌으로써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물질들을 일반적으로 촉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화학 촉매도 존재하고 생체 촉매, 효소들도 존재하는데 일반적인 촉매들은 대체로 조금 전에 문구에서 보았던 것처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줌으로써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죠. 그림 3-1번 그림 보면 왼쪽에서는 왼쪽 그림은 엔자임이 없는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엔자임이 존재할 때이죠. 그러면 그 점선 위에 존재하는 피크 그림이 왼쪽은 높은데 반해서 아래쪽은 낮죠. 그 점선 위에서부터 위로 증가하는 에너지가 프리 에너지 오브 액티베이션이죠. 활성화를 위한 자유 에너지죠. 즉 활성화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소가 존재할 때는 이 상대적으로 오른쪽 그림의 그 언덕을 넘어가기 위한 그 언덕의 높이가 즉 활성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죠. 그래서 효소는 즉 촉매들은 활성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낮추어 줌으로써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하죠. 그래서 7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75번 다음 반응 메커니즘을 통해 미켈레스 멘텐식을 유도할 때 필요한 가정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효소 반응 속도와 관련이 되어진 것이고 7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효소는 기질과 거의 결합해서 ES 컴플렉스가 만들어지고 이 ES 컴플렉스가 효소 기질 복합체가 이제 효소랑 프로덕트로 효소가 기질을 프로덕트로 변환시킨다라는 거죠. 72페이지 3-2-1-1 빠른 평형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헨리 미켈레스 멘텐은 끝에 효소와 기질이 반응하여 ES 컴플렉스를 형성하는 과정이 빠르게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래서 효소와 기질이 결합을 하여 빠르게 ES 컴플렉스가
달라진다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질이 프로덕트로 변환이 되어질 때, 효소에 의해서 변환이 되어질 때 효소와 기질이 만나서 ES 컴플렉스가 형성이 되어지는 시간이 아주 빠르게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면, 전체 반응에 걸리는 시간은 효소와 기질이 결합하는 시간이 아니라, 요 과정이 아니라 요 과정이 전체 효소 반응의 시간을, 속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반응이라는 거죠. 즉 이때 속도 상수를 K1, K2, 역반응은 K-1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효소와 기질이 결합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는 게 빠른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라면, 앞의 반응은 전체 효소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디가 두 번째 ES 컴플렉스가 프로덕트를 만들고 형성하고 해체되어지는 과정이 전체 효소 반응에 중요한 과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V는 어떻게 K2 곱하기 ES의 농도, ES 컴플렉스의 농도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필요한 거죠. 미스켈레스 멘텐식을 유도할 때. 그래서 7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ES 생성 반응이 빠르게 평형에 도달한다. 3번입니다. 7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매 반응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착물의 결합세기는 촉매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반응이 일어나는 조건에서 적외선 분광법으로 촉매 반응의 중간체를 유추할 수 있다. 표면 반응 속도보다 반응물의 협착 속도나 탈착 속도가 느리면 흡착이나 탈착 과정이 결정 단계가 된다. 느린 반응이 결정 단계죠.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빠른 반응보다 느린 반응 K2가 결정 단계였죠. 촉매와 반응물 또는 생성물 사이에 화학 협착이 가능하면 반응물은 촉매 도구로 인해 촉매 작용이 제한된다. 강하면 제외되는 거죠. 강하면 떨어지지 않으니까 다음 효소가 결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흡착물의 결합 세기는 반응의 속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1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5번 보기와 비교해 보면 약간 상충되어지는, 흡착이 강하면 촉매 작용이 저하된다. 촉매 작용은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건데, 저해된다는 말은 반응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의미인 것 같고, 그럼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일단은 흡착의 세기는 속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없다고 합니다. 76번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76번의 정답은 1번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와 담체 간의 물리화학적 힘을 이용하지 않는 효소 고정화 방법은,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지 않는 효소 고정화 방법은 9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효소 고정화, 조금 전에 갔었던
효소 고정화. 효소 고정화는 크게 가두기와 효소 고정화는 크게 두 가지, 가두기 엔트랩트하고 두 번째 표면 고정하죠. 가두기는 이제 크게 다시 두 가지, 격자 가두기와 미세 캡슐화가 존재하고, 표면 고정하는 일반적으로 가교법, 공유결합법, 담체결합법, 흡착.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효소 흡착에 사용하는 지지물질들 이야기를 했었죠. 담체 결합하죠. 지지물질들을, 이런 녀석들을 담체 결합법. 그 아래쪽 볼드체 공유 결합법 이용하죠. 공유 결합법. 그리고 그 밑에 가교 결합 크로스링크도 체크를 했었죠. 가교 결합, 이런 녀석들은 효소의 표면에 캐리어의 표면에 효소들을 링크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물리화학적 힘이 필요로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격자 가두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격자망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요 안에 효소들을 가두어 두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적 작용이 효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큰 우리가 멸치 다스림을 낼 때의 틀 같은 거 사용하는 것처럼 그게 그냥 가두어 두는 거죠. 그래서 7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7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의 이산화황을 3산화황으로 산화시켜 상성비를 내리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산성비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먼지 입자나 물방울들이 산소와 SO2 반응에 의해서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물이 응집되어서 기체 방울들이 응집되어서 빗방울이 형성이 되어지고 할 때는 그 촉매 먼지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인공 강우와 같은 것들이 내릴 때, 그런데 특히 산성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먼지 물자들이 물과 결합하고 이 물이 산소와 황과 반응을 해서 촉매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산성비가 내어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7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79번 고정화 효소에 의한 반응에서 확산 저항이 효소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효소 반응 속도와 기질 확산 속도의 상대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 상대 속도의 값을 부르는 용어는 교재 9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 3-58번씩 위에 줄 확산 저항이 효소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
효소 반응 속도와 기질 확산 속도의 상대값에 따른다. DA는 Maximum Rate of Diffusion, 확산 속도라고 이야기하죠. 분의 Maximum Rate of Reaction, 반응 속도이죠. 앞에 DA죠. DA가 무엇이다고 바로 위에 줄 상대 속도는 댐켈러 수이다. DA 두 줄 밑, 세 줄 밑에 내려올까요? DA가 1보다 크면 확산 속도에 의해서, DA가 1보다 작으면 반응 속도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DA가 대략 1이라면 반응 속도와 확산 저항이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79번의 정답은 댐켈러수 4번입니다. 80번 반응물과 촉매의 접촉 시간을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동층 반응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동층 반응기라고 하는 키워드는 교재 59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93페이지 잠깐 보시면, 593페이지 잠깐 보시면 아래쪽에 볼드체 유동층 반응기 플루이드 비드 리액트이죠. FBR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다양한 상해 화학 반응을 수행하는데 사용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고체기, 액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고액기. 일반적인 효소 반응은 그 액체 상태에 물에 녹아있는 효소와 물에 존재하고 있는 수용액 물질로 존재하는 것 사이에 액상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플루이드 비드 리액트는 서로 다른 상해로 존재할 때 그 반응을 유용하게 한다고 합니다. 위키피디아에 검색을 해보시면 일반적인 반응기의 모양은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져 있고, 솔리드 형태의 기질이 제공이 되어지면 내부의 들과 아래쪽에서 제공이 되어지는 스팔자에서 제공이 되어지는 가스의 조합으로 상승하는 기류가 만들어지겠죠.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촉매들과 반응을 통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반응이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데, 대충 가장 간단하게 큰 그림만, 대량의 계략적인 내용만 설명을 하게 되면, 이때 효소의 반응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체 공급 속도, 이상이 되었을 때만, 공급되어지는 일정한 속도, 기체 공급 속도가 일정한 이상이 되어졌을 때만, 그 우리가 물이라든지 거품 일으킬 때처럼 빨대로 불었을 때 여기 거품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부글부글
기포가 많이 공급이 되었을 때 기포 방울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처럼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야지만 반응이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가 바깥쪽으로 빠질 수 있게, 그래서 일정한 속도 이상의 그 가스가 공급이 되어야지만 반응이 오래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머무르는 것보다 빨리 접촉하고 빨리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80번의 정답은 반응물은 반응기 내에서 최대한 오랜 시간 접촉 분해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공급 속도가 빠르니까 빨리 반응이 일어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80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합니다.